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은 검찰의 강제 수사에 대해서 제동을 걸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제 수사 무엇이 있습니까? 구속, 그리고 압수수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구속이 된다는 건 뭐예요? 거의 유죄로 단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확정 판결에서 무죄로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구속된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를 평생 벗기 어렵습니다. 뭐 있었으니까 들어갔겠지. 재판에서 요행이 좋은 변호사 써서 무죄 받았겠지. 이런 시선을 평생 안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구속된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검찰이 그동안 자기들이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일단 구속부터 치려고 했고요. 그 전 단계로 압수수색을 하려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동을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언급을 했는지 그것은 이제 알 수 없죠. 이 청문회 때만 이런 얘기하고 나중에 대법원장 된 다음에 아무런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속은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직 임명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이런 검찰의 무분별한 강제 수사에 대해서 제동을 걸겠다고 하고 있으니 놀랄 노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건부 구속영장이란 무엇인가? 현재 법원은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에 발부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즉 구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만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애매한 사람, 굳이 구속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은 또 기각하자니 이게 좀 찜찜한 사람, 이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그냥 구속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피의자에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사람에게 영장을 발부하기는 하지만 거주지 제한, 그러니까 너 집 밖으로 나오지 마, 또는 보증금 공탁, 얼마간 돈을 이제 공탁하는 거예요. 근데 예컨대 도망갔다든지 증거인멸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이 보증금은 그냥 국가가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거는 거죠. 조건을 어긴다? 보증금을 국가가 먹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개인을 구속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중간지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잘 따져보면은 무죄로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형사법 원칙이 뭡니까? 불구속이에요. 불구속 수사 원칙이에요. 아니, 구속 상태면은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법원에 의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받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죠. 안에 갇혀 있는데 정보 접근 권한이 크게 침해되는데 돈 없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유죄로 가는 거예요. 변호인이 있는 분들, 돈을 써서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들은 그렇게 무제한으로 구치소나 이런 데서 만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구속되면요. 사실 그래서 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등 이런 제도는 1999년 사법개혁 추진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20년 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또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에서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 공탁 같은 경우 돈이 있어야 보증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만 결국에는 구속을 피할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동안 논의에만 그쳤던 것을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건 상당히 전향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가족이 감옥을 갔다 오면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 그리고 얼마나 참 반가운 그런 대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압수수색 이야기도 나왔어요. 여러분, 압수수색 안 당해보셨죠? 저도 아직 당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당해본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신발로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이른 아침에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 가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경우 저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렇게 범죄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수사관이 들어와서 신발로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해친단 말이야. 심지어 자녀방까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조민 씨의 중학생 시절 얼마나 민감한 시기입니까? 그 시기에 일기장까지 가져갔다는 거 아니야? 이 야만적인 놈들.
그리고 저기 여성방에 들어가서 다 뒤집니다. 얼마 전에 MBC 임모 기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방 들어와가지고 속옷을 넣은 그 서랍까지 다 뒤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압수수색은요 여러분 형식상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는 겁니다.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하면은 야 내가 뭔 죄를 지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긴 뭔 죄를 지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일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야만적인 압수수색, 이 압수수색 한번 받으면요 집안이 털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까지 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한테 물어봤어요.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할 방법은 없느냐. 압수수색 대면 심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 등을 신문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를 입법 예고했거든요. 대법원이 지난 2월에. 근데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했단 말이에요. 또 현재 검찰 정권에서 추진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해보겠다. 이런 뜻을 밝혔단 말이죠. 굉장히 전향적입니다. 이걸 보면은 윤석열 한동훈이가 좀 빡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너 저 대법원장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협조하기는커녕 지금 야당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반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그 청문회가 있었는데 오늘 또 있고요. 그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기도청을 반복적으로 압수수색한 문제와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자, 그 질의 내용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렁짜렁한 서영교 의원의 질의 상당히 주목됩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경기도청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서 검찰이 경기도청에 들이닥쳤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도지사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관련한 내용이었고 김동연 도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에 벌써 이재명 전 도지사는 그만두었습니다. 1년 전에 그만두었고 벌써 경기도만 해도 13번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한 달 내내 머무르면서 압수수색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출돼서 들어왔고 자신이 가지고 온 컴퓨터이고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압수영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리고 그 전에 것만 보겠다라고 해놓고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요즘 것을 보고 있더랍니다, 검찰이.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겁니다. 대법원이 규칙을 만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하는 것을 제지하겠다. 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한번 들어오면 정치인은 그 다음 정치 생명 끝납니다. 국민은 목숨까지 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압수수색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언론에 다 터뜨리고 공개하고 홍보하고 난리 구슬 지기고 들어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지해 줘야 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100% 거의 100% 발부해 줍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판기냐 이런 비판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압수수색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압수수색에 관해서 획기적인 판결을 많이 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한다든지 압수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판결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이상태님, 압수수색 후 집정리는 당하는 사람이 하나요? 그렇습니다. 당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온 집안을 그 신발 신고 들어와가지고 막 서랍, 그 속옷이 있는 서랍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막 바닥에 던지고 온 집안을 완전히 마치 강도가 집을 털고 나갔을 때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가요.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을 뭐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적어도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청소비는 주자. 한 5만 원 돈이라도 청소비는 주자. 아니, 수사에 협조해 준 거니까요. 여러분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도 한 5만 원씩 줍니다. 현금으로. 그 5만 원 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압수수색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꼭 필요한 압수수색만 하게 될 것입니다. 다 그냥 개인이 뒷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화가 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한번 그 캠페인을 한번 벌여보자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적어도 청소비 정도는 드리자. 청소비 정도는 드리자. 저도 저기 서랍에 있는 그 아내가 속옷을 집어넣는 그 서랍인 줄 모르고 열었다가 얼마나 욕을 들어먹었는지. 그게 민감하잖아요. 그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아무리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무리하게 또 무리하게 또 무도하게 텁니까? 그러면 제자리로 갖다 놓든가. 이들이 청소 못할 것 같으면 청소비라도 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350Q님 청소비 20만 원 넘어요? 죄송합니다. 20만 원 드리겠네. 20만 원 드리겠어요. 예. 한동훈은 대머리다님. 아이디가 이게 뭡니까? 한동훈은 대머리다. 이러면은 한동훈 은대머리다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도배한 것까지 다 까집어 놓고 집안을 다 뒤집어 놓는데요. 웬만한 깜냥이 아니면은 까무라친다고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 아도니스님, 윤석열은 조희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건가요? 저는 이균용, 자기 가까운 이균용 세웠다가 이균용이 아주 진짜 바닥까지 다 드러나니까 이번에는 통과시켜야지 하다 보니까 그래도 보수 성향이다 싶어서 조희대 후보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희대 후보자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사로 있었던 경기도를 털었던 것, 이것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피해갔는데요. 사실 여러분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해마다 수만 건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말이죠. 법원이 이걸 보고 옥석을 가려야 하는데 옥석을 가리기는커녕 99.1% 발부합니다. 하여튼 검찰이 수사한다고 가져오면은 그냥 다 프리패스 꽝꽝 도장을 찍어줘요. 압수수색 같은 경우. 구속은 좀 신경 써서 보지만은 압수수색 발부율이 99.1%입니다. 압수수색도 뭔가 죄가 있어 보이니까 압수수색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이 광경을 봤을 때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정 파괴범이에요. 법원은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까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과 구속 같은 강제 수사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조희대 후보자 또 하나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가지고 지금 사법부 인사도요, 법무부가 합니다. 법무부의 수장 누굽니까? 한동훈이 아니야. 한동훈한테 밉보이면은 이 대법원장 되기 어려운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인사검증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개인적으로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원의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가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사청문회도 광의의 검증이 되겠죠. 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상당히 격조가 높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균용에 비하면은 정말 1200만 배 아주 훌륭한 청문회였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하지만 사형제 폐지라든지 국가보안법 존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사형제 유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런 면만 보고 이제 윤석열이가 조희대 후보자를 선택한 것 같은데 윤석열이가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릴 것 같은 판사는 뒷조사를 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가 됐고요. 그런 무도하기 짝이 없는 사법부를 흔들어서 판결도 자기 마음대로 도출해내기를 바라는 이런 윤석열과 제대로 각을 세울 수 있을지도 앞으로 주목하겠습니다. 보니까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인사검증은 법무부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또 나름대로 법관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양승태처럼 박근혜에게 뭔가 좀 얻어내려고 박근혜가 원하는 식의 판결을 해주려고 했던 거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대에 두 번 다시 그런 대법원장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한동훈에게 조종당하지 않는, 컨트롤당하지 않는 대법원장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신뢰가 없네요. 베스트젤리님 말씀하셨습니다. 풍뎅이님 믿을 수 없어요. 그 자리에 가면 변할 수 있죠. 국민을 속이는 것일 수도.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렇죠. 실제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민주당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민주당이 좋아할 만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도 민주당이 거부하니 입 발린 소리만 해서 통과하려는 꼼수는 아닌지 베스트젤리님. 네.